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네요. 저희 3명 중에 2명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70%나 되는 줄 몰랐어요. 네, 그죠.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코수술 게임을 통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코수술 게임 실력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엄청났어요. 맞아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그때 하면서 코수술에 대해서 다음번에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코수술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능적인 걸 좋게 하는 수술도 있고 미용적으로 더 예뻐지게 하는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빈도가 많은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 문제 하면 먼저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코 막힘? 코 막힘, 네. 그죠. 굉장히 심하죠. 코가 막히는 원인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네요.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3명 중에 2명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에 비중격 휜?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70%나 되는 줄 몰랐어요. 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비중격이라는 거는 비, 코를 중격, 가운데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격은 코 가운데 이렇게 있는 판 같이 생긴 앞쪽은 연골 그리고 뒤쪽은 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에요. 지난번에 게임 영상 하실 때 여기 딱 끊고 올렸을 때 보인 구조물이죠. 맞아요. 바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그 구조물이고 실제로 콧구멍 안에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한 판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비중격입니다. 그게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양쪽을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할 수 있는데 비중격이 보통은 휘어있고 심하게 휘신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코 막힘 같은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이나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코를 막힌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몸이 원래 좀 비대칭적이니까 뭐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생기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 생기는 거죠? 이거는 타고 태어난 경우도 많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다쳤거나 해서 비중격도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타고난 경우에는 비중격이 휘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코도 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을 하면서 코 모양이나 안면 비대칭 있는 부위를 교정을 해야 좀 더 대칭적인 모양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비중격 만곡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지는 거울을 이렇게 코 아래에다 놓고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신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비주라고 하는데 비주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콧구멍 안쪽으로 한쪽이 더 튀어나온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코 안을 직접 누군가가 들여봐줘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직접 보면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안쪽까지 어떻게 휘어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은 CT를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CT를 찍어서 얼마나 휘어져 있고 기도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할 거예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코가 휘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부 구조물도 같이 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보통은 코가 휘어 계시면 비중격도 휘어 있으세요.
근데 거꾸로 비중격이 휘어 있다고 해서 코가 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겉에 코만 보고 안쪽이 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쪽 비중격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비중격을 이렇게 똑바로 펼 수 있는데 비중격이 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코까지 휘어져 네.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을 펴면서 코 표면의 수술까지 같이 해주어야 완전히 대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비중격 만곡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술이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중격 제거술. 비중격 중에서 휘어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비중격을 다 제거하면 안 되고 코에 지지가 될 수 있는 앞쪽 그리고 아래쪽 지지대는 남겨두고 뒤쪽 안쪽에 있는 휘어진 부분을 제거를 해줘서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럼 비중격을 제거를 하면은 이 코 가운데가 뻥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가 뻥 뚫리는 건 아니고 비중격 바깥쪽에는 점막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막이 가리고 있어서 비중격 자체가 뻥 뚫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휘어져 있는 것을 펴주는 수술이에요. 요거는 이제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용적인 성형술은 전혀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휘어져 있는 걸 펴주기 위해서 비중격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중격 제거술이나 비중격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정말 간단한 수술이에요. 혹시 이 수술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학생 실습할 때도 못 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수술은 코 안으로만 상처를 내서 수술을 해요. 보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셔도 수술하는 장면을 보기가 힘듭니다. 수술하는 사람만 콧구멍 안으로 보면서 수술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어도 어떻게 수술하는지는 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 비주도 안 열고 구멍 안쪽으로만 하는 건가요? 그죠. 안에만 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만 수술을 할 경우에는 비주를 여는 걸 저희가 개방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비개방 수술로 콧구멍 안쪽의 상처만으로도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흉터가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면.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고 수술하고 불편한 점은 피가 나고 코 안쪽 점막이 일시적으로 부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솜을 넣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솜을 코 양쪽에다가 다 넣어놓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코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불편하실 수 불편하겠네요. 있는데 그거를 빼시고 나면은 네. 뭐 겉으로 붓는 것도 없고 수술한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중격의 지지대 자체가 불안정하고 약해서 휘는 경우라면 아무리 비중격을 제거를 하고 비중격을 펴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비중격 자체를 다시 재건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조금 큰 수술이 되죠.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10명 중에 7명이나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엄청 많은 분들이 받았어야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 수술을 받으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것 때문에 코가 막히고 엄청 답답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한 분들이 하시면 되나요? 맞아요. 만약에 코도 휘어 있고 코도 막힌다고 했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없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숨 쉬는 거를 답답해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코를 봤을 때 기도가 잘 뚫려 있는데도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환자분들은 다 막혀 있으신데도 숨 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코로 숨을 안 쉬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입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편하고 네. 또 불편한 걸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해서 기도를 좀 열어줘도 편해진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 잡아서 기도를 양쪽을 좀 더 넓혀주는 수술이고 이게 코를 빵 뚫어주고 나의 숨쉬는 답답함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비중격 수술을 할 때 안쪽을 휜 거를 펴주어도 그걸로 겉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겉의 미용적인 수술을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중격 수술은 하고 싶은데 나는 코 모양도 지금보다는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코 수술을 할 때 코끝 성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되는 게 비중격이에요. 비중격 연고를 코끝에 쓸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비중격 연고를 코끝을 올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격 수술을 미리 하셔서 뗄 수 있는 비중격이 없는 상태다 하시면 우리가 귀 연골이나 늑 연골 같은 재료를 따로 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코 모양도 고치시고 싶으신데 힘도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또 그게 비중격 망곡증에 의한 것이라면 한 번에 수술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비용, 시간 모두에서 조금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나는 기능적으로 비중격 망곡증만 수술 받고 싶다 하시면 그 수술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미용적으로도 코 모양이 예뻐지고 싶다 하시면 그 수술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코 수술 방법 중에서 코막힘의 원인이 되는 비중격 만곡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수술한다고 코가 뻥 뚫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 답답했던 마음은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